자, 오늘은 제가 민낯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라면 한 번쯤은 이것과 관련된 컨텐츠나 책을 접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걸 키워줘야 된다, 이걸 높여야 한다, 이게 낮아서 문제다 하면서 한때 대한민국을 휩쓴 교육 이슈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하고요. 바로 자존감입니다. 맞아요. 자존감 정말 중요하죠. 높은 자존감이 대인관계, 정서, 심지어 성적까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긴 한데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존감을 잘못 오해하고 절대 하면 안 될 방법으로 아예 자존감을 높여주려는 분도 계세요. 자, 오늘은 제가 자존감의 민낯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은 자기 존중감의 줄임말인데요. 자기를 스스로 존중하는 태도,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통상적으로 자존감이 높으면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이나 성취를 예견할 수 있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높은 자존감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측면이 있다는 건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어요. 자존감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적 요소가 반영된 개념이거든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높게 평가한, 즉 높은 자존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자기 가치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지각한 그런 높은 자존감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만하고 과장된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높은 자존감도 있어요.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그런 자존감, 즉 나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보니까 꽤 잘하네? 쟤보다 내가 훨씬 더 키가 더 크네? 쟤네보다 내가 점수가 더 높네? 이렇게 비교를 통한 우월감을 느끼거나, 또는 왜 나는 남들보다 키가 작지? 난 다른 애들보다 왜 못생긴 거야? 왜 공부도 못하지? 이런 비교로 상대적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낮은 자존감도 있어요. 결국 타인으로부터 얻어진 자존감이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나 타인의 비교에 따라서 내 자존감이 달라지는 가짜 자존감이에요.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이머스터는 자존감에 대한 우리들의 통상적인 믿음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높은 자존감을 추구하는 것이 나르시시즘, 공격성,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라는 연구를 발표했어요. 높은 자존감이 항상 바람직하다는 일반적이고 맹신에 가까운 그런 믿음 또한 어쩌면 편견과 고정관념일지도 몰라요. 최근에 내 아이에게는 왕의 DNA가 있으니까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하라 라는 내용을 포함한 어느 학부모님이 담임 선생님께 보낸 편지가 공개되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런데 해마다 보내셨다고 하죠. 그 편지를 왕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왕자님께 담임 선생님이 지켜야 할 9가지의 수칙을 적어서요. 왕의 혈통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놀랍지만 내용 중에 자존감을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반장이나 줄반장 등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리더의 역할은 교사가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암묵적인 지위예요. 이건 스스로 얻는 거예요. 공식적인 반장이라는 자리도 아이들이 뽑죠. 그리고 반장이 아니어도 충분히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리더의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자존감을 높인다는 그 사고 자체가 타인보다 더 나은 위치, 남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가짜 자존감을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돼, 하지마, 그만, 이런 제지의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생님께 지시하셨더라고요. 절대 방점을 딱 찍으시고요. 싫다는 음식 먹이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기면 철저하게 편들어 달라, 지시 명령 말고 권유와 부탁의 어조를 써라, 아이가 힘들어하는 학습은 강요하지 마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인사하게 강요하지 마라, 우리 아이가 돋보일 거리를 만들어줘라.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길러질까요? 두 손 모아 고개 숙여 막 이렇게 인사하는 대신 멋있게 손 흔들며 인사하면 자존감이 올라가나요?
자기 존중감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경과 공경이 아니에요. 자존감을 잘못 이해한 단적인 예죠.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양육자로서 아이에게 단점이나 결점을 강조해서 야, 너 왜 이것도 못하니? 너 잘하는 게 뭐니? 뭐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더라도 한숨 쉬고 문도 쾅 닫는 그런 비언어적인 부정적인 메시지는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잘 못하는데 어떤 영역에는 좀 부족한데 그것을 굳이 너무 잘해 이러면서 거짓으로 포장해서도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이건 부족하고 이건 또 잘해. 작년보다 더 성장했어.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도 알아야 해요. 우리 아이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대평가하는 것도 자존감을 위하는 일이 아니에요.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가해자들 있죠. 그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은 경우도 종종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평균 이상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주변에 그런 가해자들을 만나본 경험이 없으시다면 더글로리의 연진이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자신을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매력적이며 자신에게 꽤 만족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이잖아요. 물론 허구적 인물이지만 타인을 짓밟으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타인으로부터 얻는 만족감, 이런 걸로 자존감을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류의 높은 자존감은 반사회적 행동과 연결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높은 자존감은 바람직한 것이다, 또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대중적인 신념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가치에 대해 정확한 지각을 통해 가지는 높은 자존감, 반대로 타인에 대한 오만하고 과장된 우월감을 바탕으로 하는 높은 자존감,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내 가족이 왕자, 왕족으로 여기고 있다면 동시에 다른 사람은 아랫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비교를 통한 높은 자존감은 굉장히 위험해요. 결국 아이가 사회에 나와서 본인이 왕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을 때, 이게 현실적 자아가 아니라 부모가 만들어준 이상적 자아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 엄청 큰 괴리감을 가지겠죠. 왜곡되고 비현실적인 자기인식은 현실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타인과의 비교로부터 얻어진 그런 자존감은 고정된 게 아니라 아이가 딱 속해 있는 그 집단의 성격과 또 상황적인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나중에 아이가 감당해야 되는 심리적인 고통이 너무 예측 가능한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라. 너무 멋진 말이죠. 하지만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라는 것도 동시에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해요. 나 자신만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자기애적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즘은 요즘에 굉장히 흔하거든요. 정서적으로는 불안정하고 굉장히 지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확신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어느 정도의 나르시시즘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든 지나친 게 문제잖아요. 본인의 인격 장애에만 딱 그친다면 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사회적으로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게 문제예요. 건강하지 못한 나르시시즘에 잡혀있는 그런 사람들은 끝없이 다른 사람을 착취해요. 그러면서도 전혀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인은 자신에게 순종하고 봉사해야 하며 또 덤벼서도 안 돼요. 덤비면 교체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요. 동시에 타인의 자존감을 낮춰버리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자존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용하고 폭력을 휘두르면서 얻는 그런 자존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다른 아이와 내 아이를 비교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이런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면 이럴 때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용이에요. 자기 수용, 타인 수용, 자녀 수용. 수용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이건 잘하고 있구나. 이건 좀 부족하구나. 그래도 괜찮아. 뭐 노력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에요.
아이가 친구랑 다툼이 있을 때 무조건 내 아이 편을 들어줘야 내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게 아니라 그래, 싸워서 속상하지? 친구는 너에게 어떻게 했고 너는 또 친구에게 이렇게 했구나.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래? 다툼은 대체로 일방적인 게 잘 없거든요.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질문하고 또 반복되지 않게 우리 노력하자. 이렇게 나아가야죠. 당연히 부모는 정서적으로는 내 아이 편에 설 수밖에 없지만 이성은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수용이에요.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랬구나. 이렇게 마음 읽기에서만 그치면 큰일 나요.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은 그 다음을 위한 첫 단추일 뿐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읽어준 다음에는 부모로서 진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거든요.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지어 주는 것,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을 연습하고 다짐하는 것, 약속하는 것, 이런 진짜 교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교육을 위해서 우선은 너 마음이 그랬구나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지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교육해야죠. 지나치게 허용적인 태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리 아이에게 건강한 자존감 길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아이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또는 과대평가해서 왕자로 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